자, 휴가철이 다가온 만큼 바닷가 여행,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바닷가 가서 만지면 큰일 나는 것들. 파란 고리 문어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면요. 아주 파란 고리 무늬가 있는 예쁜 문어입니다. 심지어 문어는 맛있어 보이기까지 하는데 눈으로 보니까 예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면서요. 네, 몸에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요. 네. 일단 사람들이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죠? 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해수욕장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네. 이 파란 고리 문어뿐만 아니라 독성을 가진 다른 연체 동물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이런 맹독성 해양 생물들이 최근에 한반도의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열대 지방에 있던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 파란 고리 문어가 갖고 있는 독, 도대체 어느 정도 독이 있길래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죠. 파란 고리 문어는 약 10cm 10cm는 요만하네요. 거의 네, 낙지만한 거네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조그만 문어, 네. 쭈꾸미 정도 크기가 되겠는데요. 근데도 문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우리가 보고에 들어가는 독성 물질인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독성은요, 실제 문어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런데 이 파란 고리 문어가 예전에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부터 제주도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고요. 네. 그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아열대성 혹은 열대성에 있었던 이런 생물들이 계속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파란 고리 문어가 몸에 지니고 있는 독이요.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위험한 보거독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거독은 차라리 이 뱃속에 있기 때문에 배를 가르지 않는 한은 접할 수가 없는데 이 파란 고리 문어는요. 이 독을 뿜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이 만지게 되면 그 독을 접하게 되고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 바닷가에 가서 이 파란 고리 문어를 보고 예뻐서 만지려고 했던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미로 문어 머리를 건드리자 파란 빛을 반짝이면서 경계태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몸에 독을 잔뜩 품은 겁니다. 바닷가 가서요. 절대 예쁜 문어라고 해서 건드리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 고리 문어 아까 이유정 기자가 설명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왔을까? 저희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탑10 팀에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파란고리 문어는 열대해역,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라든가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열대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문어의 종류인데 2012년도 제주도 북동부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었고 올해 6월 달에는 거제도 해역에서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해역에서 또다시 발견이 됐었는데 제주도 해역에서는 전년안에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 거제도 그리고 울산까지 국산 경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잔류수가 이동에는 해역을 따라서 같이 편승해서 유입돼서 연안으로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무릎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조간대 해역들, 이런 연안에서 조개잡이라든가 아니면 고등잡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갯바위, 조간대 해역 쪽 이런 쪽에서도 많이 출현을 하고 있고. 잘 들으셨죠? 지금 제주도 지역은 전 해역에 지금 이 파란고리 문어가 서식을 하고 있답니다. 올여름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이 파란고리 문어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만에 하나 파란고리 문어의 독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워낙에 작은 생물이다 보니까 눈에는 참 띄기가 힘들지만은 일단 색상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파란고리 문어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종을 봤을 경우에는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눈으로만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파란고리 문어 말고요. 바닷가 가서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 또 있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 쉽게 말해서 독 해파리라면서요. 이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유정 기자?
네, 상처와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보인다고 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 네. 여기 가까이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해파리를 만지는 사람은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어는 신기해서 만져볼 것 같은데 해파리 독에 그러면은 쏘이면 가끔 가다가 바닷가에서 해파리에 쏘이신 분들은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처치. 예전에는 암모니아가 필요하다 이런 암모니아다. 입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쭉쭉 빨아라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얘기 많았는데 일단 그러지 마시고 바닷물에 얼른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얼른 씻고 만약에 이 살에 해파리 촉수가 남아있으면 얼른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네. 빼낼 때 쉽지 않은데 만약 그럴 때는 신용카드를 이렇게 살살 파내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밀면서 빼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해파리라는 게 워낙 잘 아시겠지만 놀다 보면 투명해서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갑자기 그러고 확 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심을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해파리가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지는 않은 생물체라고 하니까 막 가서 만지거나 뭐 이렇게 막 해코지하지 않는 한은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도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노는 게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수욕장 또 바닷가 가서 건드리면 큰일 나는 세 번째 준비했습니다. 청자고두. 이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껍데기가 아주 예쁘게 생겼고 만에 하나 얕은 곳에서 이렇게 스노클링을 하다가 이 청자고등을 본다면 글쎄요. 저 같아도 이거 한번 만져보거나 아니면 껍데기 예쁘니까 주워가고 싶은 마음에 손을 댈 것 같은데 이거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면서요. 네, 그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청자 고등은요 원뿔 모양이고 백색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역 깊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해를 끼치기가 어려운데 네.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갔다가 저게 보인다고 해서 만지거나 하면 이 청자 고등은 독침을 몸속에 숨기고 있다가 독침을 쏜다고요? 예. 사람들이나 이런 먹이들이 접근했을 때 쏴서 아하. 제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무슨 이 지명수배도 아니고 일단 그래도 잘 봐두십시오. 이게 눈에 익혀놔야 나중에 바닷가 가서 이렇게 생긴 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라고 눈에 꼭 익혀 놓으셨다가 이 청자고등 독침을 쏜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침이니까 잘 봐두셨다가 올해 희서지에서 독에 쏘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광객들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이 독을 지닌 해양 생물들 저희가 전문가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 구해봤습니다. 물놀이 가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조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여름철에는 물놀이도 많이 하는 시기라서 유해생물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하는 게 가장 좋고 노출되거나 물렸을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요청을 받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무거나 만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째 소식 남았습니다. 9번째 이야기까지는 소정섭 편집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